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, 지금 1부, 2부에서 8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그 다음 3부에서는 실전 매매편, 실전 매매 1 첫 번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미국장이 폭등해서 한국장이 오르지만 미국 선물이 2% 이상 하락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 과감히 인버스 종목들,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매수해서 수익률 극대화한다. 초보자들은 인버스 종목 매수를 금지, 비율은 투자금의 20에서 50%를 한다. 저는 이 작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요즘 장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안정적인 평화로운 시기 때는 성장하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그냥 저는 장을 안 봐요, 대체로. 그리고 던져 놓는데, 지금같이 폭락하고 폭등하는 장에서는 저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그냥 실전 매매를 들어갑니다. 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. 평상시에는 이렇게 제가 단타를 안 치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단타를 칩니다. 그렇지만 초보자들은 흉내내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좀 중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니까 초보자들은 그냥 이해만 하시고 흉내내지 마세요. 돈 잃어요. 자, 그래서 미국장이 폭등해서 한국장이 아침에 오를 거 아니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어가 요즘 미국장이 막 하루에 5% 10%씩 오르잖아요. 미국장이 폭등하면 아침에 한국장이 폭등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데 미국 선불, 그러니까 investing.com에 들어가가지고 investing.com 찍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면 미국 선물, 나스닥이나 다우 선물이 2% 이상 하락하고 있으면 그냥 과감히 인버스 종목을 매수해요. 그리고 처음에는 시초가에 조금만 들어가요.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을 잘 못 보니까. 그러니까 인버스 종목을 지금 하락장이죠. 하락장이니까 주식이 폭등하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종목에 들어가는데 투자금 한 5% 10%면 딱 들어가요. 그 다음에 9시 5분 정도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매도해요.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이 2% 이상 하락하고 있으면 외국인 기관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요. 근데 기관은 그 개미들은 잘 모르잖아요. 나스닥 선물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은 나스닥 선물을 보지 않잖아요. 그냥 미국 주가 장만 올라오면 그냥 사버리잖아요. 그래서 미국 선물 2% 이상 하락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9시 5분 매도하는 게 눈에 확인되잖아요. 그러면 저는 과감히 인버스 종목에 투자금의 30%, 많게는 50%까지 들어가요. 100%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확신이 들 때 그렇게 들어가요. 그러니까 코덱스, 제가 많이 하는 것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, 그 다음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많이 사는데,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 한 배짜리잖아요. 한 배짜리니까 수익률이 요게 높아요.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는 두 배짜리잖아. 그러니까 종합주가 1% 떨어지면 2% 떨어지니까, 1% 떨어지면 2% 수익이 나니까 저는 이거를 많이 이용하는데, 이것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코스닥 종목을 워낙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이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매수해서 수익률 극대화한다. 초보자들은 인버스 종목 손대시면 안 됩니다. 망해요. 박살나요. 왜냐하면 손절할 줄 모르기 때문에. 다시 설명하면, 제가 돈 버는 첫째 방법, 미국장이 폭등해서 하루에 5% 7% 폭등해서 한국장이 시초가에 폭등해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올랐지만 미국 선물이 2% 이상 하락하고 있을 때입니다. 2%나 3%, 4% 이렇게. 그러니까 2% 이상 하락하고 있을 때 베팅을 인버스에 들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인가 선물이 저는 2% 이상의 인버스에 들어가는데 3%도 아니고 한 번은 거의 5.5%인가 6%인가
선물에도 서킷 브레이크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선물이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. 더 이상 못 내려가게. 그러니까 5.5% 막 그 6% 가까이 떨어진 채 스탑해 버리는 거예요. 그럴 때는 막 100% 인버스에 들어가야 되죠. 계속 돈 버는 거죠. 100% 올인하는 거죠. 근데 선물이 2% 정도 들어가면 한 20%, 3% 정도 하락하고 있으면 한 4, 50% 정도, 투자금액이 3, 40%, 4, 50% 정도, 3, 40% 들어가가지고, 그래서 수익을 챙기고 있어요. 근데 이거는, 초보자들 하면 100% 망하니까, 만약에 하시려면 그냥 투자금액 1%, 그냥 투자금액 1%, 10%가 아니고 20%는 투자금의 1%나 2%만 해보세요. 그래가지고 뭐 10번 해가지고 9번 승률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늘려도 되겠죠. 초보자들은 위험합니다. 그 다음 실전 매매 2를 설명할게요. 실전 매매 2는 지난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. 이제 거의 바닥으로 판단해 회원들과 저는 시초가의 투자금을 70%를 매수했습니다. 하지만 주식시장은 마지막 최대 하락을 그날 기록했죠. 저는 눈물을 머금고 20%만 보이고 50%를 손절했죠. 회원들에게는 50% 보유하고 20%만 손실시켰죠. 손절은 3초 내로 결정해야 하는데 회원들 모두에게 연락하는데 시간이 걸려 벌써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어. 그래서 손절을 20%밖에 손절을 못 시킨 거죠. 자, 그래서 이게 뭐냐면 3월 18일 날 수요일장이죠. 한국장도 떨어질 때 떨어지고 미국장이 폭락해가지고 3월 19일 시초가에 들어가면 거의 바닥일 것 같아가지고 회원들에게 계속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. 현금을 보유한 거를 주식을 매수했다고 장이 아니다 싶은 전량 매도,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다가 현금을 들고 있다가 그날 제가 70%를 매수하라 그랬어요. 근데 주식이 그리 쉽습니까? 마지막 하락으로 최대 하락을 그날 기록했죠. 근데 딱 사고 나서 사라고 다 시초까지 사라고 문자를 했는데 장이 플러스에 시작하는 거야. 평상시 같으면 미국장이 폭락하면 마이너스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날 한국장이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상승해서 출발하는 거예요. 나는 그래도 하락으로 출발할 줄 알았어요. 근데 거기 회원들이 많은데 그 문자를 다 해서 지금 취소하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. 취소하라고 할 수가 없었어. 그래서 그냥 갔죠. 시초가에 매수를 했죠. 매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금방 알죠. 손절을 빨리 했죠. 손절을 빨리 하고 20%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50% 손절인데 회원들에게 막 문자 적고 손절하세요 이렇게 몇 프로 손절해도 하다 보면은 내가 그랬죠. 손절 타임은 딱 3초라고 그랬죠. 3초 4초입니다. 길어야 1분입니다. 그때 결정 안 하면 막 5%가 1% 떨어져요. 그래서 손절 타임을 놓쳐요. 그러니까 그래도 손절을 시켜야 됐다 싶어가지고 손절을 20%는 하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지금 50%는 주식 들고 있고 50%는 현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오후장이 재밌죠. 오후장에 코스닥 시장이 미쳤어. 어떻게 나는 이거 하루에 어떻게 12% 이상이 폭락하죠? 오후장에 코스닥 그날 목요일인가요? 목요일날 코스닥 시장이 미쳐가지고 서킷 브레이크도 걸리고 그냥 12% 이상 막 폭락하는 장이 열리는 거죠. 폭락한 장이 열리니까 막 거의 전 종목이 20% 이상 폭락했어요. 그래서 위험한 장에서는 현금 확보가 필수해서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하지 못했다. 그래서 정말 20% 이상 떨어졌을 때 회원한테 문자 해가지고 나머지 50%를 사라고 하고 싶은데
주식은 저 판단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손절을 또 시켜야 되는데 내가 손절을 못 시키면 또 손해를 보잖아. 그래서 내가 그냥 50%는 현금을 보유하고, 회원들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냥 50% 그냥 보유하고 무조건 현금은 50% 그냥 확보시킨 거야. 그렇지만 저는 달랐어요. 저는 물린다는 각오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서 3시 20분에 100% 올인했습니다. 그래서 오후장에 20%가 물려 있잖아요. 물려 있는 상황이야. 그건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팔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주가가 1450 갔는데 손절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. 그죠? 손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손절을 못 했는데 대부분 종목이 20% 어떤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정말 막 그날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 지금. 그날 하한가까지 가는 거예요. 내가 평상시에 초우량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제가 매수를 못하고 있는 종목인데 하한가가 가지고 반토막 이상이 난 거예요. 최고점 대비. 그래가지고 그 종목도 매수하고, 또 평상시에 제가 그래 놨잖아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하라는 게 그거예요. 평상시에 제가 초우량 종목 200개 중에 100개를 추리고 100개 중에 또 기관 외국인까지 매수하는 종목 15개를 추려가지고 그 종목만 매수하는 거예요. 그 종목 중에 하한가 갔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다른 종목도 20% 이상 막 폭락했으니까 서킷 브레이크가 풀리면서도 계속 저는 분할 매수했어요. 그러다가 마지막 3시 20분 동시효과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나머지 남은 돈 30%를 그냥 코덱스 150 레버리지인가 그 종목에다 그냥 베팅 다 해버렸어요. 왜냐하면 한국 장이 마이너스 12%까지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음날 마이너스 20%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장 올라가게 돼 있어요. 한국장이 마이너스 24%가 폭락했는데 미국장이 5% 정도 폭락하면요 한국장 안 떨어져요. 그걸 제가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% 올인했죠. 100%. 그러니까 다시 어제 20분은 100% 올인했다 그랬죠. 평상시 골라놓은 초우량주 200개들 중 폭락장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15개 종목을 선정해 그중 가장 계율이 심한 종목 순위를 매겨 1등에서 15등까지 순위를 매겼죠. 그리고 코스닥이 12% 하락했을 때 공포의 주식을 매수했죠.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 시초가에 50% 매도하고 50%를 보유한 채 미국 3대 지수 선물,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금액 비교, 그리고 외국인 선물 체크해서 보유 결정하고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장중에 혹은 장 막판에 계리를 비교해서 물량을 늘리기도 했죠. 또 시간이 없네요. 시간은 4부에 가서 마지막 설명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4부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